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질문 주는 시간입니다. 질문 주세요. 네, 김 작가입니다. 요즘 지폐 5만 원권은 한껏 위기양양하고 네. 1만 원권은 체면을 구기고 10만 원권은 기세가 한풀 꺾였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예. 처음으로 5만 원권의 화폐 발행 잔액이 1만 원권을 앞섰다고 합니다. 5만 원권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뭘까요? 10만 원권이 수표를 말하는 거죠. 글쎄 5만 원권이 이렇게 위상이 높아진 이유가 뭘까?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했던 게 첫 번째 들고 다니기 편할 것 같아요. 만 원짜리 5장 갖고 다니는 것보다 5만 원짜리 1개 갖고 다니는 게 지갑의 두께가 차이가 나겠죠. 두 번째는 우리의 물가 수준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5만 원권 하나는 들고 있어야지만 뭐 어디 나가든지 조금은 생색을 낼 수 있고 밥이라도 한 끼 살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정신값이 요새 다 10,000원 정도 하잖아요. 7,000원, 8,000원. 그렇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게 다르게 해석을 하면 화폐 개혁을 할 때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건가? 왜냐하면 단위가 다 뭐 5만 원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너무 높게 나가면 이거를 이제 화폐 개혁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거든요. 단위를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미국처럼 100달러가 우리나라 돈 1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게끔 5만 원짜리를 갖다가 이제 대거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 낮게 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잔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에 많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거든요. 과거에는 5만 원권을 갖다가 비자금용으로 밭에다가 그냥 비닐에 놓고 이렇게 파묻어두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또 라면 박스에 5만 원권 재넣으면 뭐 몇 억이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비자금 쪽보다는 이제 정상적인 돈의 흐름 쪽으로 빨려 들어온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되면 돈을 더 많이 필요로 하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가 아닐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건 정확하게 내가 통계는 보지 못했는데 한 5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5만 원권 화폐의 시장에 사용되고 있는 비율이 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청취자가 묻고 곽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곽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노동일 박상병의 이몽. 이게 엇박자가 나왔습니다. 예. 노동일사하고는 한모해서는 안 돼요. 서로 번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YMCA의 노래 마초맨이 나오는 가운데 두 분 노동일 교수님과 박상병 교수님 두 분의 동상이몽 코너를 이야기하는 그런 삐지가 들어가는데 저들이 조금 어설퍼서 이게 또 멋이죠 뭐 사실. 한편인 듯 한편 아닌 한편 같은 두 분의 정치 토크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 비안철수 결선 투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앞에서 우리 이종훈 박사께서 외계인과 황금박쥐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제가 외계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벽, 외계인, 불쉣, 권력 금단 현상, 출당 이게 다 어울리는 분 한 분이 계신데요. 그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랍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부터 얘기할까요? 아니면 오늘 이게 동상이몽이 처음이니까 아까 예. 우리가 좀 연습이 없어가지고 예. 좀 서툴렀는데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고요. 동상이몽 보니까 이게 참 장명 센스가 대단합니다. 제작진이 만든 거겠죠? 그렇죠. 정말 대단하고요. 근데 어쨌든 뭐 오늘 첫날이니까 안철수 얘기 먼저 합니까? 저는 너무 그렇게 갈 거 없다고 생각해요.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좀 출마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안철수 전 대표 출마의 변이 뭐 꼭 긍정적으로 해석해서가 아니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당이 소멸될 것이다. 뭐 그래서 나왔다는 게 저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당 소멸될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도 자연스럽게 소멸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출마해서 뭔가 어쨌든 뭐 소멸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해서 뭐 힘을 보태서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국민의당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하는 것은 뭐 저는 일단 뭐 긍정적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사실이라고 평가합니다. 팩트 우리 체크하셨고요.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왜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가만히 있다 소멸되는 거나 아니면 조금 더 노력해보고 생명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노력하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박상병 교수님이 지금 그런데 이제 잠깐 좀 아마 또 이제 아까 얘기했죠. 한편이든 한편 아닌 한편 같은 한편 아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동상이몽이 되죠. 한식에 주구나 청명에 주구나. 그렇고 이제 또 근데 천정배 정동영. 다른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안철수가 등판하면 소멸할 것이다. 그분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저도 그분 일정 부분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저는 가능성 면에서는 뭐 박상민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등판한 것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박상민 교수님. 우선 지금 국민의당의 현실부터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실이 어떤 것인가. 뭐 지지율이 낮다. 낮을 수 있죠. 반등했죠. 그렇죠. 반등할 수가 있는 것이고 좀 더 올라가리라 봅니다. 또 지금 당내 뭐 상당히 혼란이 많다. 뭐 이어미 사건 등도 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정당에 저는 국민의당에서는 비교적 우호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정당에 누가 예뻐서 그 정당에 제가 무슨 뭐 아무 직 없습니다. 단 하나. 우리 정당 체제가 양당 체제로 가면 안 됩니다. 이제. 이거는 정치 독점입니다. 얼마나 많은 여론들이 얼마나 많은 건강한 우리의 이 정치 담론들이 양 지정 논리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까? 사회는 민주화, 포스트 민주화를 하고 있는데 양 거대 독점 체제가 우리 정당 정치를 주도하면서 국민의 선택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제3당, 제4당 나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의당의 역할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은요? 정의당은 교수단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의당도 선거제도를 바꿔서 교수단체로 등장하기를 저는 간곡히 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진보정당도 이제는 교수단체가 돼서 우리 사회에 진보적인 가치가 얼마나 많습니까? 원내에 수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제도가 일단 바뀌어야 돼요.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개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개헌해야 되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개헌과 함께 갈 수 있는 선거제도 괜찮고 개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제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대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 제3당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저는 굉장한 위기를 넘어서서 존폐의 기로에 있다. 존폐의 기로.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대선 이후에 지지율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다른 정당은 그래도 지지율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당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많습니다만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지했던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있어요. 여기다가 다 구심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정동연, 청정배라고 하는 두 분은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정치인입니다만 이분들의 당 대표가 됐을 경우 왜 국민의당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굉장히 위기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위기가 한 번 더 공론하자. 내부적으로 한번 토론해보자. 거기에서 두 분과 다른 한 새로운 인물이 나올 경우에 또 누군가 나올 경우에는 이거는 정당 입장에서 보면 환영할 일 아닙니까? 안 나오겠다는 사람들도 가서 모시고 와서 우리 한번 진로 놓고 토론해보자. 예. 성향이 좀 다른 사람들. 설사 그것이 안철수 전 대표가 뒤로 빠졌다가 하더라도 네. 될 수 있으면은 초빙을 해서 네. 우리 판을 열려서 한번 진지하게 국민의당의 진로를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자리가 더 건강한 자리지. 예. 나오겠다는 사람을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정당도 처음 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안철수를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당을 사랑하고 국민의당의 존재 가치를 또 높이려고 하는 지지자들 눈에서 보더라도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네. 안철수 전 대표 출마는 박수를 칠 만한 일이 보는 거죠. 예. 근데 지난 7월 27일이었죠. 그때 이제 국민의당에서 예. 국민의당 필요한 정당인가라는 그런 물음을 가지고 이제 그 세미나를 했었죠. 예. 토론회를 했었는데 예. 저도 패널로 참석했는데 예. 거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공통된 그 합의가 뭐냐면 네. 국민의당 필요하다. 네. 국민의당을 포함한 다당제 구도, 이제 지금 박상민 교수 얘기하신 것처럼 네. 그것이 우리 정치의 진화고 예. 그것이 우리 정치를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예. 하는데 다 동의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중요한 건 역시 어떻게죠. 네. 그러면서 다들 솔직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네. 저도 그날은 아주 솔직하게 별로 얘기 안 했고요. 아, 예. 솔직하게 얘기해서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전 토론에서. 무리를 일으키기 전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들 예.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대로는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다 동의했어요. 사실은. 예. 암묵적으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른정당과 연대해야 한다.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또 다른 분들은 또 다 반대하시더라고요. 예. 이념적으로 너무 상극점에 있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도 왜 정현정 교수도 얘기하셨지만 안보는 보수라는 데 다 동의하고 경제는 진보적이라는 데 동의하는데 뭐가 문제냐. 네.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이제 그런 인식에서 동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위기라는 거. 네. 이대로 가면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야말로 이제 개헌이라든지 선거법 개정이 정말 되지 않으면 네. 국민의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네. 사실상 존재감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특히 내년 이제 지방선거에서 네. 일단 국민의당만 놓고 보면 누가 국민의당 간판을 달고 당선되려고 하겠습니까? 우선 출마부터가. 네. 그리고 당선될 가능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박지원 전 대표가 뭐 지금 전남지사 출마가 있다고 예. 얘기를 하는데 예. 과연 국민의당 간판 달고 나가서 되겠냐 얘기입니다. 예. 차라리 무소속이 낫겠죠. 예. 그런 것에 보자면 안철수 전 대표가 현실적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다. 당대표 간판을 달고 네. 그래도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런 대로 좀 가장 그래도 현재 나온 사람 중에 득표력이 있어 보이니까 네. 호소력이 있어 보니까 국민에게. 그러나 이제 명분에서는 밀리죠. 네. 당연히 아까 이제 그 박상민 교수는 두 손 들고 환영하겠다고 하시지만 환영해야 한다고 하시지만 예. 출마해서는 안 되죠. 지금 상황에서는 예. 명분상으로는 대선 패배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예. 뭐 어쨌든 좋지 않은 관행을 하더라도 대선 패배하면 자숙하고 상당 기간 동안은 그래도 뭔가 다음 준비를 하는 암중모색 기간을 거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증거 조작 사건 이제 마무리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법적으로는 이제 뭐 마무리됐지만 정치적으로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안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출마하지 말아야 할 명분은 충분합니다. 네. 반대하는 사람들 어떤 명분이든 반대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출마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자꾸 좀 얘기한 대로 예. 그런 면에서 보자면 현실적인 선택이죠. 예. 누구도 국민의당의 존재 의미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대로 가면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위기감에서 뭐 출마한 거 저는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뭐 그것이 박수를 받든 안 받든 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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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뭐 그 대목은 노 교수님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 동상동몽입니다. 예. 이제 뭐냐면은 예. 국민의당에서 저도 천정배, 정동영 두 의원한 건 상당히 잘 압니다만 예. 두 분들은 국민의당에서는 외연을 진보 쪽으로 넓힐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예. 지금 국민의당이 폄하하고 있는 핵심 가치가 중도 개혁입니다. 그렇죠? 중도 그렇죠. 개혁이고 예. 안철수 후보는 더 나아가서 한국형 제3의 길을 이미 선언했고요. 예. 당에서도 총의로 당내 총의로 예. 제3의 길을 표방했습니다. 네. 이 제3의 길은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을 더 이제 콘텐츠를 보완할 것이고 네. 또 앞으로 더 많은 아마 철학들을 담아서
앞으로 이제 또 국민의당이 하나 깃발을 제시하겠죠. 네. 그런데 예. 이 제3의 길의 기본적인 가치는 뭐냐면은 뭡니까? 이념적으로 얼마 전에 얘기를 했죠. 안보와 경제, 정치. 그러니까 안보적으로는 상당한 보수성을 띠고 있다. 네. 또 경제는 진보적인 칼날을 띠고 있다. 뭐 예. 공정 경제론 이런 것들이죠. 예. 정치는 개혁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이런 가치를 실현을 하면서 양쪽에 이념적으로는 중도적인 실용 노선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를 볼 때 두 분 천정배 정동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진보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럴 경우에 이런 간판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의 스탠스 포지셔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할 때 예. 상당한 고민을 했던 것이고 국민들이 지켜보겠느냐. 예. 또 오히려 이런 스탠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민주당과 통합하는 것도 빠르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우려를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또 그런 아마 당원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에서 국민의당의 창당 정신이라든지 예. 지금의 실용적인 제3의 길을 주창하고 있는 분들은 안철수 전 대표한테 가서 제발 당을 위해서 예. 당신은 죽더라도 앞서 노동인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저도 명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명분은 당신의 명분이고 예. 당을 살리는데 좀 나와달라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할까요? 지도자가. 그래서 그 얘기 했잖아요. 밖에 나와서 물러서 방금 노동인 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사실 개인적으로 보약을 먹는 거예요. 네. 몸을 추스르는 겁니다. 그 때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 보약을 본인도 먹고 싶겠죠. 그러나 지금 노는 것은 독약입니다. 독배입니다. 네. 그러나 당에서는 이 당이 없어지는데 네. 혼자 보약 드셔서 뭐 하느냐고. 그 얘기가 지도자한테는 굉장한 고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자신 때문에 대선에 패배했는데 예. 또 물러나가지고 나는 몸을 좀 추스리고 뒤로 물러가 있을게. 당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모르겠다. 이것이 과연 당을 창당한 주체적인 한 명으로서 또 위기에 처해 있는 당원들이라든지 당의 이런 방향을 볼 때 합리적으로 근거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내가 독배를 들겠다. 그냥 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당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 아닙니까? 근데 좋든 싫든 네. 뭐 나쁘든 좋든 간에 지금 국민의당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예. 우리도 이렇게 하루 종일 몇 시간 동안 얘기하고 있고 예. 이전 때도 시간을 예. 얘기하셨고 예. 그리고 지금 뭐 방송마다 다 국민의당 하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지지율도 올랐다고. 지지율이 올랐다는 결국 그 어떤 관심의 대상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꼭 지지라기보다는 예. 아무 지금 정치적으로 지금 이슈가 별로 없는 이 하한기에 예. 얼마나 지금 국민의당이 집중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당에서는 굳이 자꾸 물러나라고 할 거 아니고 예. 그 정정당당하게 겨뤄보자. 그럼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요? 전체적 그러니까 국민의당 노선과 노선과 지방선거 승리가 큰 정치일정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치열하게 한번 경쟁해보고 더 나가서 이 당 이대로 안 되면 혁신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당원들 앞에 논쟁을 해볼 때 얼마나 건강한 정당입니까? 그것도 하기도 전에 당신 나오지 마. 이거는 저는 새로운 정치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을 처음 봅니다. 그건 아니다. 예. 그러니까 또 삼자가 현재로서는 3인이죠. 출마한 게. 그렇죠. 네, 아직 8월 10일 돼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대표는 3명이죠. 그러면 TV 토론 같은 거 해보면 또 상당히 유치하려는 데 있을 것 같고 치열하게 논쟁해보고 안철수 전 대표가 극중주의 얘기했잖아요. 네, 또 정동영 의원은 그거 가지고서 또 이거 비판했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념이라든지 앞으로 전 국민의당에 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앞으로 대체방송 승리 방안이라든지 그 호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놓고서 여러 가지 이슈가 참 많잖아요. 네. 그거서 세 분이 토론하면 그 재밌을 것 같고요. 아까 다시 하한 정국에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희들부터 집중적으로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 자체도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괜찮은 아이템이죠. 그걸 마다하지 말라는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보면 어떨까요? 방금 박상빈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독배를 마신다. 정말 내가 창업자이면서 내가 모든 책임을 져고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선당후사의 그 의미를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1972년인가요? 유신헌법이 나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보고 당신이 끝까지 가야 된다. 이 나라를 누가 책임질 거냐. 당신 아니면 안 된다.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내 무덤에 침 뱉어라. 내가 갈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같은 의미는 아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면에서 약간 좀 배치되는 측면은 오버래핑되는 측면은 없습니까? 이 해석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7년, 8년 이때쯤에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비슷한 결단을 내린 적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례가 있고 또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에 대한 상황이 정말로 안철수의 등판을 필요로 하지 않나라고 하는 상황적인 문제를 한번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부로 돌아와서 방금 상황적 측면에서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동상이몽 오늘 첫 시간인데요.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 정책대학원의 박상민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